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자,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역시 뭐니 해도 WKBL 소식일 것 같은데요. 우리은행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일찌감치 전반기에 예상됐던 그런 그렇죠. 결과인데 네. 2월 13일 부산 원정 경기에서 BNK 썸을 꺾고 남은 시즌 성적과 관계없이 통산 14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뭐 1위 확정까지 이번 시즌 쭉 보면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큰 위기는 없었죠. 네, 뭐 연패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이달 초에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에게 연달아 패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또 박지현 선수의 뭐 발목 부상 이슈도 그렇죠. 있었고 그런데 뭐 이 부상이 또 장기화되지 않았었고 전반기에만 이미 14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자리를 줄곧 지켜냈고요. 기존에 뭐 박혜진, 김정은 또 최희샘, 박지현 선수에다가 FA로 김단비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또 그 반대급부로 김소니아 선수가 떠났는데 사실 김소니아 선수도 신한은행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야, 김단비 선수는 마치 우리은행에서 한 5년, 6년, 그러니까. 7년 뛴 것처럼 공수양면에서 기가 막히게 녹아들면서 또 우리은행의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처럼 김단비 선수의 영입, 이걸로 벌어진 트레이드 자체가 서로에게 모두 윈윈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단비 선수 이적 자체 목적이 무조건 우승이었으니까요. 위성우 감독 역시나 이 박지수가 중심이 된 KB의 독주를 막고 싶어 했고 또 김단비 선수 역시나 오랫동안 이제 우승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합류한 것도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합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제2의 전성기였는데요. 5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까지 3번이나 라운드 MVP를 독식할 정도로 뭐 이적 후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은행은 뭐 전통적인 강호이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우승 특히나 좀 압도적이었던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승의 원동력을 또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롤플레이어들이나 또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박지현 선수 이번 시즌의 평균 기록이 현재까지 15.9득점 그리고 또 3점 슈터 평균 1.3개씩 넣었고요. 그리고 야투 성공률이 56.5% 그리고 외곽이 약하다는 편견을 뒤엎고 3점도 32.6%. 네. 이게 사실 여자 프로농구에서 나쁜 수치가 아니거든요. 다방면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또 박혜진 선수가 뭐 종종 기복에 시달리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또 크러니가 다운 활약을 펼쳐줬었고 또 최희샘 선수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준 선수들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최희샘 선수도 올 시즌에 8.8득점을 기록했고 3점 슛이 무려 37.9%. 이런 이 우리은행 주축 선수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 빛이 덜 난 선수들의 활약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만 KB스타즈의 박지수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계속 활동을 했더라면 이번 시즌 되게 좀 재미있는 그림이 펼쳐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아쉽죠. 많이 네. 아쉽죠. 네. 공황정예를 이겨내고 돌아왔는데 네. 또 손가락 부상 때문에 네. 결국 그러니까요. 남은 시즌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뭔가 박지수 선수가 또 돌아왔을 때가 이제 5위에서 4위 플레이오프까지 좀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4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의 뭔가 이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KB스타즈가 모든 걸 극복해내고 후반기에 확 올라오는 불태우는 그런 드라마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은데 안타깝게 몇 주 전에 이제 손가락이 탈구가 되면서 결국 네. 수술대에 오르는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이 드라마는 아쉽지만은 이번 시즌을 못 보게 되는 걸로 결정이 났죠. 그렇죠. 미완의 드라마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선두 우리은행의 남은 과제는 딱 하나겠죠. 뭐 통합 우승인데 이게 5년 만이라면서요. 그렇죠. 사실 우리은행이 정규리그 우승은 그동안 좀 종종 차지했습니다. 2019 시즌과 2019-20 시즌, 2020-2021 시즌에도 정규리그 우승을 했는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빨리 끝났고요.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는 4위 팀 삼성생명의 발목을 잡히면서 챔프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성우 감독도 이번에 좀 반드시 좀 통합 우승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3월 11일 날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데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시즌 동안 부상 없이 4위 팀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플레이오프 진출 팀의 윤곽도 이제 거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변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네, 뭐 BNK 썸이 모두 지고 또 KB스타즈가 모두 이긴다면 4위가 바뀔 수 있지만 네. 말씀대로 뭐 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은행과 BNK 썸 그리고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이 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우리은행의 전력이 워낙 또 현재까지 압도적이기 때문에
4위를 벗어나려는 BNK 썸의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정규 시즌 마지막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네요. 자, 순위표를 보니까 이제 우리은행, 삼성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BNK썸, KB스타즈, 하나원큐의 순서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순위표를 보니까 이제 오늘도 WKBL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뭐 순위 경쟁보다는 시즌 마무리를 좀 잘해야 하는 두 팀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재 5위 KB스타스와 6위 하나원큐 간의 경기가 이 부천에서 열리고 있는데 1쿼터만 해도 KB스타스가 앞섰지만 지금은 하나원큐가 65대 55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팀 같은 경우는 순위를 떠나서 만날 때마다 이번 시즌에 접전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 전적답게 오늘도 하나원큐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KBL 프로농구 경기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KGC와 창원 LG의 이 1, 2위 맞대결이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네. 79대 63으로 현재 KGC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창원 LG가 이제 원정의 팀으로 대변되는 이 어웨이에서 그렇죠. 상당히 강한 홈보다는 팀인데 원정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현재 오세근 선수가 팀의 79점 중에 26점을 혼자 지금 거두고 있는데 어시스트는 또 변준영 선수가 6개. 반대로 LG에서는 아셈 머레이가 12득점, 저스틴 쿠탕의 리바운드 8개를 걷어내고 있지만 지금 KGC의 오세근 선수를 막지 못하고 있네요. 와, 이게 그 이제 KBL 1, 2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그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았는데 네. 1위가 이렇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오늘 경기 결과 일단은 그 순위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렇죠. LG가 지더라도 안양 KGC와는 승차가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겨도 KGC를 따라잡기는 아직까지는 좀 승기가 좀 필요하고요. 네. 지더라도 서울 SK에게 순위를 빼앗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안양 KGC가 전체 리그 1위를 31승 11패로 달리고 있고요. 바로 밑에 바짝 쫓고 있지만은 조금은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 창원 LG가 2위에 있습니다. 서울 SK가 바로 밑에 턱밑까지 쫓아왔고요. 3위고요. 울산 현대모비스가 공동 3위로 서울 SK와 함께 2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5위에 고양 캐롯, 6위 전주 KCC, 7위 수원 KT, 8위 원주 DB가 있고요. 9위 대구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10위 서울 삼성이 아쉽지만은 조금 아쉬운 시즌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구계 이슈를 쭉 보니까 네. 좀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고양 캐롯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거 뭐 그러게요.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상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김승기 감독이 구단 비방 행위건으로 재정위원회에 행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일이었죠. 수원 KT 경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라커룸에서 물어봤습니다. 급여 지급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전임팀이죠. KG 신성사의 전 단장인 전산식 단장으로부터 아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배운 것 같다. 그때 배운 것들을 통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KGC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산식 단장 이후로 단장이 2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바뀌었고, 근데 이게 또 처음도 아니고 시즌 첫 만남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경기 전후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재정위원회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KBL이 긴 시간 토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승기 감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사실 진짜 고맙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비꼰 거죠. 비꼰 거죠. 네. 그렇겠지만 당연히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좋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예. 우승을 하고 또 팀을 2번이나 이제 재임 기간 동안 우승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대우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팀을 떠났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죠. 공신적인 자리에서 초부터 공공연하게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시즌 초에는 사실 좀 재밌다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런 뭐 멘트 어떻게 보면 좀 뭐 NBA스러울 수도 있는데 재밌는 팬들에게 볼거리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좀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수위를 넘지는 마라라고 KBL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경고를 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약간 어른의 농담 같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쵸. 사실 뭐 물론 이제 격투기와는 다르겠지만 다 격투기 보면은 이제 뭐 너의 인생을 끝장내버리겠어. 이렇게 그럼 끝나고 나면 꼭 악수해. 사실 좋아. 호응하고 엉덩이를 걷어차버리겠어. 엉덩이 걷어차버리겠어.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제 KGC가 이런 식 말고 좀 다른 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어떨까. 근데 아마 여러 번 공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부탁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KGC가 얼마 전에 단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출발을 하려는 찰나에 또 이런 일이 나오다 보니까 라이벌리를 떠나서 약간 좀 이제 감정한 것 같아요. 싸움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KGC가 뭐 어쨌거나 이제 공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위트 있게 받아들이기에는
공사는 조금 그렇죠. 좀 네. 약간 난처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사의 입장에서 하하하하 그래? 내가 잘 가르쳤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또 좀 이제 공사라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 네. 아마도 조금 네, 그렇죠. 입장이 좀 다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두 분한테 굉장히 많은 또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예측이 틀렸다 이런.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이게 듣는 입장에서 뭐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지겨운데 조롱을 계속 들어보세요. 네. 네, 이것도 참기 어렵거든요. 네. 저는 좀 구단의 마음은 좀 이해가 가요. 아, 왜냐하면 조롱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이거 공문 네. 보내세요 그러면. 네? 네, 공문 보내세요. 또 아니, 공사가 정식으로 다망합니다. 넘어가시죠. 이게 상처를 건드니까 아픈 것 같으니까 네. 더 괴롭혀서 굳은 살이 배기게끔. 아,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얼굴이 같습니다. 우글럭불럭 잘 하시네요. 맞추시라. 네, 말씀드리고 잘 싶네요. 맞추시라.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물론 이제 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전제 하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좀 화제가 된다는 거는 프로구단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예전에 이제 KGC와 DB였나요? 네, 그때 이제 양희종 선수랑 윤호영 선수가 이제 코트 바깥에서 좀 설전이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도 또 구단이 나서서 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런 제스처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특히나 좀 프로농구 무대에서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아닐까 또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살펴볼까요? 자, KBL이 서울 삼성과 계약한 뒤 팀에 합류하지 않은 필리핀 선수 저스틴 발타자르에게 2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네요. 네, 이게 이번 시즌 삼성이 아시아 쿼터 때문에 약간 네.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아시아 쿼터 선수로 영입하기로 한 2m 7cm의 발타자르 선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등록일까지 지난 1일에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국한 다음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사라졌죠. 입국도 안 된 네, 거예요? 일명 노쇼 현상. 네. 입국은 하지 않았나요? 입국도 안 했어요. 아, 입국도 안 했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이 파기됐고 네. 발타자르 선수가 2시즌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했어요. 근데. 네, 이게 삼성이 이번 처음에 윌리엄 나바로라는 선수를 영입했지만 맞아요. 이제 필리핀 협회에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비드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는 무릎 부상 때문에 맞아요. 재활만 하다 돌아갔거든요. 결국 이제 대체 자원을 뽑은 선수인데 이 선수마저 안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삼성은 아시아 쿼터 없이 마치게 가는 됐습니다. 마치 뭐에 씌인 것 마냥 계속해서 네. 꼬였네요. 하나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주 KCC가 제퍼슨에 대해서 퇴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죠? 네, 일단 뭐 KCC 구단은 이 론데 올리스 제퍼슨에 대해서 2경기 연속 태업했고 이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퇴출 결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는데 뭐 특이점이 있죠. 보통은 이제 뭐 대체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출을 하는데 곧바로 이제 퇴출을 해 버렸고요. 이 제퍼슨은 뭐 평소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이제 많았다고 하는데 뭐 사실 또 뭐 여기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는 항상 이제 또 전선진 감독 외국인 선수와 이 불화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또 이런 거에 쌓였다는 거는 뭐 물론 론데 올리스 제퍼슨이 태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뭐 정확하게 또 모르는 사안이지만 특정 감독과 또 외국인 선수가 계속 또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KCC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일이 겹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이승현 부상도 선수도 팔꿈치 부상, 또 허웅 선수 발목 부상 좀 끔찍했는데, 네. 네, 이 두 선수 팀의 핵심 멤버 2명이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차포에 다 빼고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있었던 경기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보스턴과 미러키. 자, 보스턴이 오늘 3명의 주전들을 빼고 나섰는데 선전을 했습니다만 미러키 벅스에게 연장전 접전 끝에 125대 131로 졌습니다. 네. 토론토 orlando전에서는 토론토가 123대 113으로 승리를 따냈고요. 피닉스 선저 세크라멘토 킹스 경기에서는 오늘 케빈 듀란트가 뛰진 않았지만 피닉스 홈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120대 109로 승리를 따냈고요. 클리퍼스 골든스테이트 경기에서는 클리퍼스가 134대 124로 승리를 따냈고 워싱턴과 포틀랜드전에서는 워싱턴이 원정에서 126대 101로 포틀랜드를 큰 점수차로 물리쳤습니다. 네. 보스턴 대 미러키, 뭐 동부 1, 2위 간의 맞대결이어서 당연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러키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사실은 보스턴이 좀 약간
일방적으로 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이텀도 안 나오고 브라운도 안 나오고 스마트도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생각 이상으로 잘 버텼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연장까지 끌고 갔고. 다만 이제 오늘 주루 할러데이 선수의 날이었습니다. 40득점을 기록했는데 3점슛이 무려 8개나 터졌거든요. 또 승부처에서 또 아테토쿤보 선수가 또 좋은 수비를 펼치면서 팀 승리를 또 이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닉스의 경기에서는 듀란트가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 언제쯤 뭐 좀 제대로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올스타 브레이크 때까지는 무조건 결장이고요. 현재 이 피닉스 구단은 충분히 이 듀란트에게 시간을 주고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피닉스의 성적이 나쁘지도 않고 또 순위 싸움을 위해서 무리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3월 정도 정규 시즌을 약 한 50일 정도 남겨놓고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게 또 현재 중론입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그 KBL 경기 종료가 됐네요. 1위와 2위 간의 대결, KGC와 LG의 대결. 결국 LG가 졌습니다. 네, 점수 차이도 꽤 많이 났고요. 자, 1위의 벽을 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 홈팀인 KGC가 홈에서 상당히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그렇죠. 희한하게 이 팀은 일주일 쉬고 나면 경기력이 뚝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 또 험난한 일정을 치를 때는 네. 귀신같이 집중을 발휘하는데요. 맞아요. 오늘 딱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4점 차이나 났습니다. 와우. 예, 89대 65로 경기가 종료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NBA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자, 나머지 경기들 오늘 있었던 5개의 경기들 중에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목할 만했나요? 네, 오늘 클리퍼스가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34점을 넣었는데 네. 사실 LA 클리퍼스는 공격력이 안 좋은 팀입니다. 그렇죠. 네, 수비력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공격지표가 30개 팀 중에서 29위까지 떨어졌던 맞아요. 팀이죠. 네, 그래서 수비 레이팅은 10인데 오늘 클리퍼스는 달렸습니다. 아. 네, 리그에서 6번째로 느린 팀인데 새롭게 가세한 3명의 선수와 함께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8초 안에 슛을 쏘는 이 이른바 얼리 오펜스를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134점을 넣었고 골든스테이트는 오늘 이 클레이 탐슨이 1400일 만에 백투백 이틀 연속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18득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만 이틀 연전에 피로도를 이기지 못한 채 결국 클리퍼스가 승리를 따냈고 두 팀의 승차가 한 게임에서 2게임으로 벌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껏 정말 폭풍 같은 트레이드가 있고 난 후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좀 궁금한 상황인데 특히 댈러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어빙과 돈치치의 만남인데 이 둘이서 69점을 합작했는데도 팀은 패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 뭐 두 선수가 같이 뛴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호흡이 좀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도 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일단 뭐 돈치치와 어빙 선수가 69점을 합작했지만 결국엔 또 2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미네소타에게도 124대 111로 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안 그래도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트레이드 자체가 좀 잘못된 트레이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은 트레이드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네. 보낸 자원들이 워낙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의 빈자리를 메꾸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은 저는 갖고 있어요. 반반이라고 봐요, 저는. 네. 네, 일단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카이리 어빙과 돈치치는 사실 몸무게만 차이 나고 이 플레이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이슨 키드 댈러스 감독도 수비에 능한 인물이지 공격 전술을 짜는 데는 딱히 좀 재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선수 스스로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외곽 전력을 더 보강할 계획인 것 같죠? 네, 일단 뭐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있긴 하지만 뭐 별명이 주사위일 정도로 사실 꾸준하지가 못하거든요. 네. 네, 또 수비도 약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외곽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휴스턴에서 최근에 이제 결발했던 할러데이 네. 할러데이 선수 영입이 약간 좀 가시권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2세죠. 게리 페이튼 2세는 골든스테이트에서 최소 한 달 동안 결정할 것 같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사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포틀랜드에서 뛰던 게리 페이튼 2세를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차지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선수인데 트레이드를 해서 신체 검사를 하고 보니까 부상이 좀 컸어요. 네. 그래서 이 트레이드를 취소하냐 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골든스테이트는 뭐 예정대로 영입을 했는데 최소 한 달이니까 한 달 뒤에 못 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정규 시즌 때 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근데 골스가 굳이 이렇게 부상 중인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네. 제임스 와이즈먼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일단 뭐 빅맨이긴 했지만 일단 윈나우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언제까지 또 우쭈쭈해주면서 데리고 갈 수는 없었고요. 또 게리 페이튼 주니어가 2세가 좀 해줬던 수비에서의 에너지 네. 이것이 플레이오프 때까지만 회복이 된다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버튼을 누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 순위 부탁드릴게요. 박재민 의원. 네, 동부 컨퍼런스는 현재 뭐 1, 2위와 이제 14위, 15위 간의 승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미러키가 오늘 보스턴 상대로 이기면서 승차가 이제 반게임 차로 줄었습니다. 2위에 있고요. 필라델피아가 3위,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4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든, 듀란트, 어빙 다 떠난 브루클린이 현재 5위에 있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위 마이애미, 7위 뉴욕, 8위 애틀랜타, 토론토가 9위에서 어쨌거나 더 떨어지진 않고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치고 올라왔고요. 12위, 시카고가 11위, 인디애나가 의외로 12위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데 네. 빨리 올라가야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올랜도, 샬럿, 디트로이트가 각각 13, 14, 15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부 순위표는 손대범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글자 폰트를 키워준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잘 보입니다. 네. 네. 덴버 너게츠가 40승 18패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멤피스와 세크라멘토가 지금 두 게임 반차인데요. 멤피스가 2위, 세크라멘토가 3위. 최근 트레이드를 단행한 피닉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서부 4위에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5위, 댈러스 매버릭스가 6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지금 7위에 있는데 미네소타와 함께 승차가 나지 않은 상태지만 승수는 비슷합니다. 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9위, 유타 재즈가 10위, 그리고 포틀랜드, 오클라호마 시티 순으로 있고요. 레이커스가 지금 13위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염으로 가는 건가요? 점으로 가는 네. 건가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동부에는 박재민 의원이 응원하는 인디애나, 서부에는 LA 레이커스 12, 13위 뭐 독인 객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NBA는 곧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2월 18일부터 올스타 휴식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규 시즌 경기는 없고요. 그리고 20일에 이제 올스타전 본 경기, 그리고 2월 19일 일요일에는 올스타 전야제. 우리가 뭐 가장 좋아하는 슬램덩크 컴피티션, 뭐 네, 3점 3점, 컨테스트, 그렇죠. 스킬 또 챌린지. 스킬 챌린지 등등이 열리게 됩니다. 네. 뭐 이제 다음 주 이 주간 농구 시간에는 그 올스타전 뒷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야 행사 말씀하셨던 가장 이제 흥미로운 정야 행사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아데토쿤보 삼형제 출전이 또 가장 눈에 띄네요. 네, 이 아데토쿤보 삼형제가 올해도 출전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아쉽게 또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삼형제 야니스, 타나시스, 알렉스가 이렇게 뛰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삼형제에게도 엄청난 또 추억일 텐데 네.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유타 재즈를 대표하는 팀 재즈, 이 조던 클락슨과 워커 캐슬러, 콜린 섹스턴, 또 신인 선수들로 구성된 팀 룩스, 이게 이제 루키의 주말이죠. 네. 네, 그래서 파울로 반케로, 제이든 아이비,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와 팀 릴레이, 팀 패스, 팀 슈팅에서 기술을 겨룰 예정입니다. 할러데이 형제, 삼형제도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다 현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올스타전 이제 이번 주말에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는 덩크슛 대회보다는 네. 3점슛 대회 그러니까 재밌어요.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네. 올해 3점슛 대회 출전 명단이 발표됐거든요. 리스트 괜찮아요. 네, 제이슨 테이텀, 타일러 히로, 케빈 허더, 타일리스 할리버튼, 버디 힐드, 그다음에 데미안 릴러드와 또 앰퍼니 사이먼스, 라우리 마카넨. 야. 3점슛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슈퍼스타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그 하이라이트 필름 계속해서 돌려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